좋은 상가는 어떻게 고르는 걸까? 상가 투자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실제 상가는 아파트와 다른 투자 대상이므로 아파트 투자와 같은 생각으로 투자하면 실패하기 쉬운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설령 좋은 상가를 사더라도 상가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매매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 정말 그렇다면 왜 부자들이 상가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실제 상가는 거의 임대료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유동인구가 늘어날 지역,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 현재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어떤 상가를 주목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자. 1. 신도시 상가는 초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도시의 분양 상가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존 도시의 좋은 자리에 상가를 투자하는 것도 어렵다.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상가에서 좋은 자리는 물건을 소유한 소유주가 해당 상가를 매도하게 되면 매도 금액으로 대체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렵다. 또한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물건이 아니다 보니 더욱 좋은 물건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좋은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좋은 상가가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 상가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처럼 1주택 비과세와 같은 혜택이 없이 모두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양도 차익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대부분의 좋은 위치의 상가는 상속 시점이 되지 않는 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결국 좋은 자리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초창기에 선점하는 것이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실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신도시 초기에 잘 매수한 상가는 큰 차익을 보기도 한다. 일단 신도시의 상업시설이 갖춰지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 가장 좋은 위치의 상업용지들이 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이 되고 통상 초기에는 좋은 입지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 낙찰이 이뤄진다. 그리고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위치의 업무 및 상업용지의 토지 입찰이 이뤄지고 낙찰되며 상가 공급이 이뤄진다. 다만 초기에 제일 좋은 입지의 상가 용지들보다 그 이후 더 안 좋은 위치의 상업용지 낙찰 가격이 통상 더 높은 가격에 이뤄진다. 상가의 분양가격 역시 이런 토지 낙찰가에 비례하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통상 신도시의 상가는 최고의 입지 자리가 가장 먼저 토지 입찰에 붙여지고 난다.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상가 토지 가격의 흐름은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으로 특징을 이해하고 신도시 초기의 상업지구 토지 입찰 결과와 상가 분양가를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신도시 상가 투자에 선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초기의 상업지 상가를 눈여겨보자. 임대료로 가치를 판단하는 적정가격 산출법. 상가 가격은 1년치 임대료를 적정 수익률로 나누고 보증금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정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통상의 수익률을 의미하며 수익형 부동산 물건의 유형별로 시중은행 금리, 지역, 상가의 층, 임차인 업종 등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정한다. 적정 수익률의 공식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차료 250만원을 받는 1층 편의점 상가이면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가정해보자.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적정 수익률을 4%로 산정할 수 있다. 4%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층 상가는 시중은행 통상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의 0.5 내지 1.5%를 가산하여 판단한다. 즉 현재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3 내지 3.5% 정도라면 3.5 내지 5% 정도를 1층 상가의 적정 수익률로 판단한다. 그럼 약 1% 정도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1층 상가는 다른 층에 비해서 상권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임대료 변화가 크다. 유동인구에 따라 홍대 상권처럼 급격하게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권의 배후로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올 계획이 확정되었다든가 아니면 교통 여건의 변화로 중심 상권으로 변모한다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3% 정도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임대료라도 어떤 수익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상가의 적정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익률을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월세 250만원이지만 0.5%의 수익률 차이만으로도 1억 원 정도의 가치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1층 상가는 금리 기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 시 상가 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월 임대료 역시 2층 이상의 상가에 비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권 확장 가능성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를 늘려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층부 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상층부 상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서더라도 일단 위치가 좋은 곳에 들어서게 된다.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상가의 공급자들도 동시에 리스크로 인하여 상가를 3층 이상 짓지 않고 1, 2층으로만 상가를 구성한다. 주변의 10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를 보면 대개 1층 또는 1, 2층만 상가로 구성된 곳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층부 상가는 대부분 학원과 병원 업종으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유동 인구의 변화와 상권에 따른 임대료의 편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수익률 기준은 약 0.5% 정도의 차이로 상권의 변화보다는 업종으로 인한 선호도 차이에 의하여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하곤 한다. 예를 들어 2층 이상의 상층 상가는 은행 및 병원 같은 업종은 많은 시설비가 필요하며 장기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임대 계약의 안정성이 크다. 따라서 매매 시 매수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다 보니 0.5% 정도는 낮은 수익률로 매가를 산정하곤 한다. 층별로 보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고 임대료가 높게 반영되는 2층은 좀 더 낮은 수익률을 적용하고 3층 이상은 업종별로 0.5% 내외에서 수익률의 차등을 두어 매매가를 산정한다. 안정적인 업종일수록 수익률을 낮게 잡는다. 그렇다면 층별로 현재 3%의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매매가를 계산하기 위한 적정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될까? 1층 상가의 경우 3.5 내지 5%, 2층 상가의 경우 4.5 내지 5%, 3층 이상 상가나 오피스는 5 내지 5.5% 정도이다. 이 적정 수익률 및 임대 수익에 의한 가치평가는 이론서에 있다거나 원칙으로 정해진 내용들이 아니다. 모두 경험에서 산출한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상가 투자 물건의 상황이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임대 수익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이 절대적인 이론이 될 수도 없다. 다만 수익률의 가치를 이해하면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지역의 임대료를 먼저 조사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물건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가격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가 가치 판단 방법에 앞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상가 투자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처럼 단순히 정해진 시세 비교하고 급매물을 살펴보는 정도에서 매입하면 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 투자하면 공실 위험이 크고 높은 매입가에 매입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물론 이런 위험이 있기에 좋은 물건을 잘만 고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도 가능하고 주택수의 영향도 없으며 꾸준한 임대료 상승과 매매 차익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자 이전에 세금부터 물건 특징, 가치평가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많은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재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한 앞의 내용들은 꼭 숙지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녀봐야 한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고 지금까지 상가의 내용은 이런 현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앞으로 상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